소프트맥스 회귀 분석은 분류 문제를 위해서 신경망의 출력단에 적용돼서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투 클래스 분류 문제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사용이 되고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는 소프트맥스 회귀 분석이 사용됩니다. 신경망의 구성 요소로 봤을 때는 그 보통 앞쪽에 그 여러 개의 층이 있고 출력단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출력 노드에 출력 레이어에 노드가 한 개인 경우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고요. 노드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소프트맥스 회귀 분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명칭이 로지스틱 소프트맥스인 이유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출발은 오드 레이쇼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오드 레이쇼는 성공 비율 나누기 실패 비율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 그 로그를 취하면 더욱 특별한 식이 되는데요. 입력은 그 확률이 되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출력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의 이름은 그러니까 로짓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로짓의 출력을 선형회귀의 출력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 봤는데요. 자, 그 로짓 함수의 출력을 선형회귀가 찾은 어떤 값으로 그 대응을 시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로그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확률에 로그를 취했는데 이 확률과 관련된 변수가 선형식으로 표현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입력과 출력을 좀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0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 가까운 값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그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입력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출력이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입력 부분이 선형회귀의 값이 되는 거고요. 이 선형회귀의 값에 대응되는 그 값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확률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 오드 레이쇼에 관한 로그 리니어 모델을 P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래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력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출력이 0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 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한 그 결과값을 보고 예를 들어서 기준값을 0.5로 잡는다면 0.5보다 큰 경우는 파지티브 클래스, 0.5보다 작은 경우는 네거티브 클래스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그 학습되는 절편에 대해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B 값에 따라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그 이동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중치 W, 이 W를 변화를 시키면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그 위치랑 좌우 위치랑 기울기를 조정을 해서 이러한 그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잘 정합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로짓 함수에서 유래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두 가지
분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데 그 출력층에는 마지막에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된 것입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값을 보고 어떤 정해진 기준보다 크면 1번 클래스, 그렇지 않으면 2번 클래스, 이렇게 2 클래스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출력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므로 확률로 간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로스 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살펴보면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 값을 더하게 되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n번째 그 샘플의 레이블 값은 0 또는 1이 됩니다. 만약에 0이라면 이 부분이 0이 되고요. 이 뒤에만 어떤 값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게 1이었다면 여기만 값을 가지게 되고 이 뒤쪽은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샘플의 클래스에 따라서 이쪽 편의 값이 남거나 이쪽 편의 값이 남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액티베이션 펑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쓰였는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로짓 함수에서 그 유래가 되었죠. 예,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맥스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 회귀 분석은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데 출력층의 노드가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때 그 출력돼 나온 값이 그 여러 개인데 이것들을 확률로 간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합이 1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출력을 다 더하고 해당 출력을 분자로 놓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 단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일반적인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정리가 되고요. 이 식을 우리는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보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명칭이 소프트맥스 회귀 분석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그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 샘플에 대해서 다 이 뒤에 값을 더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그 투 클래스인 경우에는 두 가지니까 뭐 더하기 뭐의 형태였는데 이쪽은 그 구분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그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K개가 있다라고 하면 K개의 항을 더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더할 때는 이 10개 K개 중에서 어느 한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어떤 그 샘플 n에 대해서 그yn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어느 하나만 1이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나오는 값이 10개가 있고 여기도 10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응되는 것끼리 곱하게 되는데요. 이쪽이 어느 것 중에 하나만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K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꼴로 이어집니다. 자, 이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그 1이 되어 있는 이러한 그 표기 방법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정교화하는 단계를 생각해 보면 이 원핫 인코딩에서 1이 여러 개인 경우가 들어가면 좀 의미가 맞지 않겠죠. 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회귀 분석 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그 기존의 스퀘어드 로스랑 마찬가지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 델타 WI는 i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스퀘어드 로스랑 동일한 식으로 유도가 되어 같은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